여기 사람들에 둘러싸인 참치 한 마리의 가격, 과연 얼마일까요? 올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새해 첫 참치 경매에서 2억 7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원짜리 참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생선 한 마리가 서울 아파트와 맞먹는 값에 거래됐다는 사실 충격적이죠. 더 놀라운 건요, 2019년에 기록된 역대 최고가는 35억 원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와, 이 정도면 아무리 비싼 초밥으로 만들어 팔아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비싼 만큼 큰 홍보 효과를 노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비싼 참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5만 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들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국내 최대 참치 기업인 동원 F&B에서는 참치캔 24개를 44,900원에 판매하는 전략을 선보이면서 참치캔 세트가 매출 상위권을 차지했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참치캔이 이제는 가성비 좋은 선물의 대표주자로도 자리를 잡은 셈이죠. 값비싼 고급 참치부터 친근한 밥상 위에 캔 참치까지 먼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국민 생선이 된 참치 이야기, 오늘 해시태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랑이 여러분. 저는 경제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작가 김밥입니다. 오늘 해양수산부에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참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참치라고 부르는 이 생선의 공식 명칭은 다랑어인데요.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 종은 성인 키를 훌쩍 넘는 3m에 달하기도 하고 몸무게도 560kg에 이릅니다. 속도도 진짜 놀라운데요. 평균 시속 40km로 헤엄치다가 사냥할 때는 최대 시속 160km까지 달합니다. 이런 걸 보면 대형의 슈퍼카로 불릴만 하죠. 그렇다면 참치는 왜 이렇게 비쌀까요? 사실 참치만큼 한 생선 안에 다양한 식감과 맛을 가진 물고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등 쪽은 담백하고 고소한 붉은색 살코기가 두툼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뱃살은 적당한 기름을 머금고 있어 풍미가 아주 깊습니다. 또 아가미와 지느러미 쪽은 근육이 발달해서 씹는 맛도 훌륭하고요. 그래서 참치는 버릴 게 없다는 말을 듣고 있죠. 게다가 크기까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참치를 해체하는 해체쇼가 하나의 볼거리로 제공될 정도니까요. 물론 참치라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참치는 철저하게 맛과 질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거든요. 가장 고급으로 쳐주는 참다랑어는 크고 검푸른 색을 띠면서 수명이 또 깁니다. 특히 지방이 많이 쌓여있는 뱃살은 가격이 천정부지죠. 큰 눈이 특징인 눈다랑어도 고급 횟감에 주로 쓰이고요. 노란색 지느러미의 황다랑어와 날개 같은 지느러미를 가진 날개다랑어는 횟감이나 통조림, 스테이크에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통조림에 주로 쓰이는 건 그보다 저렴한 가다랑어고요. 최근 시중에는 더 고급 어종인 날개다랑어나 황다랑어를 사용한 프리미엄 통조림도 출시돼서 더 다양한 참치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치를 즐기는 대표적인 방법은 참치회와 초밥인데 횟감도 부위별로 풍미가 다 달라요. 뱃살은 기름지고 고소한 맛 때문에 가장 고가에 팔립니다. 특히나 대뱃살은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하고 녹을 정도로 기름기가 많고 부드럽죠. 하지만 느끼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덜 기름지고 고소한 맛에 중뱃살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요, 배꼽살이라 불리는 횡격막 부위, 목살, 아가미살 등은 귀에서 더 비싼 값을 받고 있죠. 대가리를 해체할 때 나오는 정수리살, 콧살, 볼살 등도 양이 적어서 일반적인 메뉴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죠. 참치집에 가도 거의 단골이야만 이런 메뉴들을 맛볼 수 있죠. 자, 참치 최대 소비국인 일본의 내기도로도 참 흥미로운데요. 이게 참치 갈비뼈에 붙은 살을 긁어 모은 건데 김에 싸서 먹거나 덮밥으로도 즐깁니다. 아마 일식집 가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밖에도 타닥기, 데카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참치를 요리해 먹고 있고요. 참치는 동양인들만 이렇게 즐겨 먹는 생선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 시대 이전부터 지중해 연안 국가의 사람들도 참치를 먹고 유통까지 해봤거든요. 강렬한 지중해 태양 아래서 탄생한 염장참치, 모하마는 당시 페니키아인들에게 중요한 상품이었는데요. 바다의 하몽이라 불리는 모하마는 올리브오일, 다진 토마토, 아몬드 등을 곁들여서 따바스로 즐기기도 하고요. 덕분에 스페인은 지금도 세계에서 참치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일 정도죠. 참치를 주로 회로 소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선 먹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참치살을 잘게 다져서 타르타르 방식으로 먹기도 하지만요, 참치 알을 이용한 보따르가는 고급 식재료로 꼽히죠.
원래는 숭어알을 염장해서 건조시켜 만드는 건데요. 참치알로 만든 보따르가는 이보다 훨씬 더 고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보따르가를 얇게 썰어가지고 샐러드나 파스타에 넣거나 빵에 올려 먹는데요.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풍미를 높여주죠. 그뿐만 아니라 19세기 파리에서도 미식가들은 참치 오믈렛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참치 스테이크로 하루를 마감했다고 하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참치를 먹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참치잡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957년이었습니다. 당시 참치는 먼 바다에서 잡힐 뿐만 아니라 부패를 막는 고도의 냉동 처리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참치는 단순한 생선이 아니라 국가의 부와 힘, 기술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원이었죠. 자,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인 지나모가 인도양 니코발 아일랜드 근처에서 참치 10톤을 싣고 돌아오면서 원양어업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동훈그룹의 창업주인 김재철 명예회장이 이 지나모의 실습 항해사로 승선해서 원양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훗날 동원산업을 설립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전해지고 있죠. 이후 참치 원양어업은 1966년 전체 수출액의 약 3%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합니다. 1970년대 초 원양수산물 수출액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5%를 차지할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오늘날 휴대폰, 자동차 부품과 비슷한 수준이니까 당시에 얼마나 수출 효자 품목이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잡는 족족 모두 수출로 보탰던 탓에 국내에선 여전히 참치 맛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978년 원양 참치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1982년에 이르러서야 동원산업이 만든 참치캔이 국내 시장에 최초로 출시됐죠. 이때 200g 한 캔에 1,000원이었는데요. 당시 라면 한 봉지가 100원이었으니까 정말 비싼 편이었죠. 이땐 국민소득이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절이라 참치캔은 고급스러운 선진국경 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민소득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와 함께 참치캔도 점차 우리에게 익숙한 편의식품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디서나 간편하게 고급 단백질을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도시락과 여행 필수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 국민 반찬이 된 참치의 인기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자취생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치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 글로벌 조사업체에서 지난해 참치 시장 규모를 454억 달러, 약 65조 8천억 원으로 평가하면서 연평균 3.2%씩 성장해 2033년에는 60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통조림 등 참치 가공식품 시장도 작년 106억 달러에서 2034년에는 169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촌의 참치 어선들이 대부분 몰려있는 태평양에서 선박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우리 K참치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참치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선망선을 보유한 곳은 한국의 동원산업인데요. 여기에 3위와 6위의 사조산업과 신라교육도 이름을 올렸고요. 국가별로 보면 대만에 이어서 한국이 54척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망선을 보유하고 있죠. 자, 여기서 잠시 설명하자면요. 참치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잡히는데요. 하나는 통조림용 가다랑어를 그물로 잡는 선망식, 또 다른 하나는 횟감용 황다랑어를 낚시로 잡는 연승식입니다. 동원산업은요, 최근 10년간 3천억 원을 투자해 8척의 최신형 선망선을 도입했고 지금도 2,000톤급 선망선 한 척을 건조 중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어선단을 바탕으로 한국 참치업계는 세계 시장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먼 미국에서도 K참치는 대활약 중입니다. 2008년 동원그룹은 미국의 참치캔 제조회사 스타키스트를 3억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스타키스트는 미국 참치캔 시장 점유율 46%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1960년대 스타키스트의 참치를 납품하던 기업이었던 동원이 50년이 지나서 스타키스트를 인수하게 되었으니까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참치는 통조림으로 만들어 수출될 뿐만 아니라 산지에서 직접 세계 각지로 판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원양 어획물 수출액 3억 9,606만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5,690억 원 중에서 81%가 참치 수출이었고요. 2024년 기준 참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5억 8,9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산물 수출 실적 2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록 최근 김액의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참치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출 공신인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올해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에서 참치의 한 종류인 참다랑어의 어획 한도가 기존 748톤에서 1219톤으로 63%나 크게 증가한 것인데요. 참다랑어는 공해뿐만 아니라 연안 수역을 이동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국제협약에 따라 나라별로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참다랑어가 많이 잡혀도 바다에 도로 놓아주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때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2024년 국제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21차 WCPFC 총회에서 우리나라 연근해에 대형 참다랑어의 출현이 증가한 점, 지난 10년간 참다랑어 자원 회복을 위한 과학적 기여, WCPFC 보존관리 조치 이행에 적극 동참한 점이 반영되어서 대형 참다랑어 어획 한도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참다랑어 1219톤을 참치배로 환산하면 한 번에 60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를 통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이 무려 500억 원 이상의 증가가 예상된다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참치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쁜 소식을 알 수 있네요. 얼마 전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던 지인한테서요, 나중에 사과나 배 대신에 한라봉을 올리겠다라는 말을 듣고 좀 웃었는데요. 오늘 해시태그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차례상에 꼭 올리던 명태 대신에 태평양에서만 잡히던 참치가 오를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조상님들도요, 늘 드시던 것보다는 좀 새로운 게 드시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올해부터 우리 바다를 더 많이 찾아올 귀한 손님, 참치로 어서는 만선의 기쁨, 여러분들은 밥상 위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랑이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